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고 5개 분기 만에 또 역성장한 결과입니다.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신 교수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뭐 정부는 지난 4분기가 1%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기저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도 2017년도 1분기도 1% 성장하고는 그 다음에는 0.6으로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0.3%가 마이너스였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심한 말로 네. 성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설비 투자가요. 네. 4분기 연속 마이너스잖아요. 네. 설비 투자가 4분기 마이너스 연속인 거는요. 지난 40년 동안 한 서너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서너 번이 전부 역대급 위기였단 말이에요. 네. IMF라든지. 예. 그래서 설비 투자 안 좋죠.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5개월 연속 안 좋잖아요. 네. 이것도 또 역대급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는 이게 전기비가 하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전 항상 전년 동기비를 보는데 아, 전년 동기비가 지금 1.8%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1.8% 전년 동기비 성장률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8%가 어디에서 나왔나 들여다봤더니 수입이 줄어서 2.2% 성장에 기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서 성장이 2.2%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이 나왔다는 말은 네. 다른 부분이 전부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번 그 성장 그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최 교수님은 오늘 수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3%면 이건 충격적이죠. 사실 네. 좋은 성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해서 한 부분이 있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부처나 아니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잘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네. 설비 투자가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마 반도체 산업이 이제 호황기를 좀 벗어나서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반도체 산업 관련된 새로운 설비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SOC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1분기에 집행이 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2분기 들어 집행이 되면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잘 집행할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신 교수님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지금 설비 투자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분기는 보면은 전기 대비해서 1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16%예요. 네. 전년 동기비로 네. 16%입니다. 전기 동비 네, 이게 대비해서. 전년 동기로 마이너스 네. 16.1%인데 이거는 서브프라임 충격이 있었던 2009년도 2월 이후에 네. 10년 만에 최저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자막을 보시면 마이너스 10.8%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기 전기비, 대비입니다. 전기비. 네,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요. 이렇게 설비 투자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한국의 그 제조업체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그 사업을 하는 게 정말 이제 비전이 없다, 네.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지만은 LG가 드디어 휴대폰 생산을 국내에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국내 설비 투자의 그 어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그게 하나가 있고 요 네. 부분은 사실 꽤 오래된 현상이에요. 201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좀 이렇게 투자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은데 네. 기업을 상당히 옥죄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임금 정책이라든지 또 노동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국내 설비 투자는 줄이고 해외 설비 투자는 늘리는 그래서 작년에 설비 투자 해외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지난해에 비해서 100% 올랐거든요. 이런 네. 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어떤 그런 최근의 어떤 그런 노동 정책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최 교수님. 지금 네. 신 교수님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투자를 북돋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이제 노동 정책 등을 통해서 경영 환경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뭐 보십니까? 노동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는 또 다른 네. 측면이 있다고 그 부분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네. 뭐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임기 단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간,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바꾸는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설 투자나 아니면 기업이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액정 표시 장치 LCD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시설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시장 환경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기업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뭐 예를 들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업들이 일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꾸고 그래서 기업들이 일하고 열심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가 열정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오늘 한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난 4분기에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높았다. 네. 그래서 요번에 정부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비로 하면 네. 한 기가 높으면 그 다음 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비로 이제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전년 동기비 하면 그런 효과들,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1.8% 성장했는데 민간 부분에서 1.1, 정부 부분에서 0.8. 네. 그러면 정부 부분이 민간 부분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8 네. 그리고 민간이 1.1 정부의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아직까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고 있죠. 정확히는 2.6에서 2.7% 사이 이렇게 범위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은이 지난 18일에 기존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내린 2.5%로 수정을 했고 또 국내 민간 기관들 특히 LG경제연구원 등 올해 전망치를 2.3%로 제시해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분위기에서 이 정부도 최근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잠깐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분기 GDP 지표를 볼 때 당초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에 지시했던 성장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저는 사실 오늘 수치를 보고 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 정부가 잡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라든가 아니면 한은이 잡았던 2.5% 그게 요번에 마이너스가 될 거를 감안을 하고 그게 계산이 된 건지. 아마 마이너스를 감안하고 계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퍼센트를 2.5%로 잡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마이너스 0.3%가 됐으니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걸 뭐 수치를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한은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수치를 수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1분기에는 계획 세우고 2분기부터 집행이 주로 되다 보니까 네. 2분기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6조 7천억 원. 그게 만약 집행이 되면 0.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뭐 SOC 산업이나 아니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예산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2.5%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홍남기 부총리 얘기했듯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뭐 예상치가 좀 줄어든다면 줄어든다고 발표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네. 경제 상황이나 상황들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채우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나 경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또 퍼센테이지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은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10%도 없다고. 아, 네.
그러니까 LG가 2.3으로 정말 큰 맘 먹고 대담하게 질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민간경제연구소는 굉장히 이거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잘 지르지 못하는데 2.3이란 말입니다. 저는 다음 분기에 석 달 뒤에 한국은행도 정부도 전망치를 또 낮출 거라고 보고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1.8이라도 나온 게 네. 수입이 줄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 수입이 줄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곰이 월동을 대비해서 몸을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소비를 그래서 안 쓰는 만약에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했다고 하면 네. 이번 성장률은요 1%가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를 얼마나 지금 어둡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제가 보니까요. 수입에서 성장률이 2.2% 기여한 적이 지난 한 15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예. 굉장히 지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군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지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 동향 조사 지출 부문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 교수님, 이 전반적으로 모든 가구의 소비가 줄어든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모습을 네.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계소득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있는 데만 0.4%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뭐 그 이상 예를 들면 700만 원 이상에 있는 분들도 줄어들었어요. 대체적으로 네. 소비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 소위 이제 하위 20%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부분 이제 지출이 줄어들고 지출의 많은 부분을 또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돈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위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뭐 네. 집 마련하고 월세 내고 이런 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니까 실제 생활하는 데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주택 공급도 좀 잘해서 그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 교수님, 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의도와는 달리 상당히 충격적으로 거꾸로 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일자리가 줄거나 시간이 줄거나 하면서 근로소득이 많이 줄었잖아요. 또 함께 이제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우리나라 중산층은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업소득이 굉장히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줄고 소득이 주니까 당연히 소비를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이게 투자를 할 전망이 안 보이는구나. 이게 계속해서 지금 꼬여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정말로 고디안에 매듭을 풀듯이 정부가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 마인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선회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오신 것을 보면 그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 경제 전망은 신 교수님 어떻게? 저는 말씀하세요? 2%를 달성하면 매우 선방했다라고 그 정도로 할 보시는군요. 정도로 전 네.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수출 더 안 좋아지고 투자 더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출 더 안 좋아지면서 네. 그야말로 우리가 92년도에 경험했던 총체적인 위기, 또 성한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정부는요 지금 정책을 내놓으면 그 효과는 최소한 1년이 지나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지금 내놔도 성과는 내년 중반 이후에나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경기를 근본적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20% 25%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퍼센테이지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걸로만 예측할 수 있지만 시장 환경이랑 이런 국제사회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정부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도 적기에 적재적소에 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 그걸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 신세돈 교수 그리고 최진범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